양당 대표 비서실장이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제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2026년도 증원 보류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도 의료 대란 대책 특위 구성을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요 부분 이제 중재안이 이제 의제로 올라갈지는 하나 궁금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 여야 대표가 이제 논의를 이 문제를 한다고 해도 지금 윤한 갈등이 다시 재현될 조짐이 지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제 새로운 지도 체제를 꾸린 그 이 당 대표단과 함께 이제 만찬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추석 이후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만나는 건 아닌데 그동안 이제 한동훈 대표가 2026년 증원 보류를 제시하고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이걸 주장한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논점은 지난 5월 영수회담에서 사실은 의대 증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폭적인 지지 의사를 보냈다. 이거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노정면 의원은 민주당은 급격한 증원에 반대했다. 의대 증원을 지지하는 걸로 왜곡하지 말라.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 정 실장이 내가 회동에 배석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당시 회담에 배석했던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나서서 의대 증원 필요성을 인정한 건 맞지만 1,500명, 2,000명 증원을 인정한 건 아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좀 맞싸움 같기도 하고요. 설정환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뭐 아니 민주당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그 증원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속도를 조절하자라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여기 속도를 이렇게 2,000명 해놨더니 갑자기 지금 의료 현장이 이제 무너져 버렸잖아요. 전공의들이 다 빠지면서. 그리고 전공의들을 가르치던 교수들도 하다 본인들이 하다 못해서 지금 이제 병원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뭐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응급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꽤 많습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당연히 찬성을 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저도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밖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우격다짐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윤 대통령밖에 없으시니까. 칭찬입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다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들의 어떤 이런 견고한 카르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정말 우격다짐식으로 밀어붙여야 되는 정책도 있을 수는 있다고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상황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황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상황 수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 정말 실망한 부분이 뭐냐면 의대 정원 확대까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의료 현장이 무너진다거나 이걸 상황을 수습을 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거의 방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잘못됐다는 거죠. 이건 야당이 할 수가 없어요. 민주당도 하고 싶겠죠. 근데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뭐 비판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한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대통령실에서 이런 부분에 곡해를 하면서 아니 우리 뜻 따라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얘기할 것은 아니란 거죠. 그러면 지금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응급실이 잘 안 돌아가고 있고 이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전공의들을 어떻게 지금 다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되돌아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대책 하나가 없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저는 박단 전공의 협의회장을 만난 것이 비공개로 만난 것이 그나마 뭐라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서 그나마 뭐라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이런 제안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러면서 지금 30일에 예정돼 있는 뭐 만찬도 지금 연기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진짜 이걸 해결할 의지가 정부에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게 참 의심스럽다 오히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우리가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찬성하지 않았다 이런 논란보다는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2026년에는 그걸 일단 증원을 한번 유예를 해보자라고 구체적인 안을 냈잖아요. 그러면 좀 민주당도 좀 안을 제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신조 부대변인 어떻게 봐요?
민주당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회 내 거대 여당입니다. 입법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민주당에게 상대적으로 많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의대 증원 문제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은 혹은 한 발 빼려고 하는 시도가 보인다면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 개인적인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마치 당과 정부 간의 갈등 요소로 비춰지는 것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민심에 가장 근접해 있고 국민의 목소리를 최전방에서 듣는 것은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민심을 청취한 다음에 그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이 의대 증원 문제,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실의 의견을 전달했고, 근데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된 모양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구국의 결단 그리고 구국의 충원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좀 대통령실도 의대 증원 이 문제는 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원칙이라고 봅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타협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의대의 정원에 늘 찬성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에도 400명 정도 증원해야 된다고 했는데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의사들이 파업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급한 응급 상황부터 마무리하고 다음에 넘기자라고 해서 정부가 철회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 안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은 여전히 그 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필수 의료 인력, 의대 정원했더니 전부 피부과 의사하고 성형외과 의사 하면 이게 의대에 정원 늘린 의미가 뭐가 있냐, 이게 아니라 지역에 의사가 없고 지역 병원이 지금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고, 지금도 보면 충북대병원, 충주건대병원, 오늘 보니까 이대병원도 48시간 응급 시스템을 이제 잠시 중단하겠다고 하는데 이 지역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필수 의사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지역 의사제를 통하고 그 다음에 공공의대를 통해서 공익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들을 좀 만드는 게 중요하다. 돈 버는 의사들 말고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하자는 게 민주당의 기존의 안이 있고 이 안을 하자는 거고, 갑자기 느닷없이 2,000명, 1,500명을 어떻게 수용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취재를 했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많은 인원을 들으려면 법대처럼 책상하고 선생님만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의대는 기본적으로 그 장비가 필요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이걸 가르치는 대학 교수들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맞은 다음에 학생들을 뽑아서 수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당장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내년 되면 7,000명이 한 학교에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용이 가능하냐, 당장. 책상만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합리적인 안을 놓고 대통령과 여당 또는 야당하고 여야정이 모여서 합리적인 안을 내야 되는데 대통령의 반응이나 판단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저항이 있어도 의료개혁은 완수하겠다. 2,000명 늘리는 거를 그냥 상수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마치 대통령실이 대책 없이 몽리를 부린다는 프레임을 짜고 있고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만 하고 있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한동훈 대표하고도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건 해법은 없다. 한동훈 대표가 저는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대안을 내놓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놓고 대안을 세우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상식적인 안은 대통령실이 수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안을 만드는 게 정부지. 이걸 정치행위라고 간주하고 기분 나빠서 30일 날 밥도 안 먹겠어.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아이들도 아니고. 아니, 장윤석 기자님이 진짜 오랜만에 지금 여당 대표를 칭찬을 했습니다. 100만 년 만에 한동훈 대표 칭찬. 대통령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 제가 보기에 이거 한동훈 대표 안도요. 좀 문제는 있는 게 이거 내년에 2020년 아예 제로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신설 의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신설 의대는 이제 신입생이 1년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거 더 좋은 안을 찾아보자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로 좀 줄이는 건 모르지만, 아마 이게 신설 의대는 뽑게 한다든지 기존 의대는 좀 줄인다든지 좀 이게 안이 정교하게 논의되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이런 걸 가지고 물밑에서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뽑지 말자 2026년 이렇게 페이스북에 할 게 아니고 힘들더라도 대통령을 계속 설득하고 만나서 조율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합의가 될 때 같이 발표해야지. 예. 대통령도 그게 명분이 서고 그렇잖아요. 이거는 갈등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이. 제 말은 내용도 이게 좀 보완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식에서는 문제가 있다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야당도 문제예요. 아니 여의도 대통령이고 여의도 국회를 하면 네. 다른 법은 이게 최상병 특검보다 덜 중요합니까? 이게 김건희에서 파우치백보다 덜 중요한 사안입니까? 거기에 당력이 올인대가 온갖 법을 만들고 이게 일방 처리하고 하잖아요. 네. 이 의료법, 긴급, 특별법 빨리 날치기 처리하십시오. 근데 의사 정원 500명, 600명 법으로 정해버리라니까. 법으로. 그다음에 지역 의료도 뭐든 본인들이 대안을 내놨고 법을 통과시켜버려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제 말은 이게 이 정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야지. 여기서는 총선 때 제대로 된 민주당 정책이 안 보였어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때 정책이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500명 뽑읍시다. 이렇게 단호하게 한 걸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 얘기 했었죠. 500명. 저는 예. 단호하게 대안을 제시했으면 타협이 좀 됐고 아니, 그러다 안 근데- 되면 이게 입법이 절비잖아요. 예. 정부안보다 그 시행령 다 뽑는 것보다 이거 법률로 그냥 긴급 특별법 만드십시오. 아유, 지금 서 변호사님, 정부안이 1번이에요. 정부안이 1번이고 2번이 국회안이고 긴급 타협. 아니, 그동안 아니 이게 의료 이 파업과 관련해서 의료 대란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주체가 야당입니까?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보기에 합리적으로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고 여당보다는 저는 정부가 문제예요.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6개월간 이렇게 공전시킬 게 아니라 의사단체들 불러서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니 이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설득을 해야죠. 여기에 와서 무슨 이재명 탓, 야당 탓을 합니까? 제가 보기엔 그거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민주당도 총선에 이것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의사들 표 손해 많이 봤잖아요. 예. 근데 본인들은 총선에 보려고 적극적으로 안 나선 거 맞잖아요. 책임 있는 정말 이게 최상병 특검 밀어붙이듯이 예. 이렇게 제대로 개혁했습니까? 어렵게요? 네, 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지금 의료 대란인데 이 해결책은 우리 댓글 주시는 분들도 크게 세 줄기입니다. 첫 줄기는 이거예요. 의료 공백 장기전은 안 된다. 여야 대표가 빨리 협상해라. 그 다음에 의대중원 방향이 맞다면 여야가 함께 나서라. 민주당도 미적거리지 마라. 자, 이런 여야가 좀 같이 풀어야 된다는 시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의대중원 원점 재검토해서 의료 붕괴는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용산에 백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뭐 주장 같기도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견입니다. 윤 대통령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의사는 의사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설득하고 협상해서 의료개혁하려면 확실히 좀 해라. 이런 또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예. 하나는 의대 정원 증가와 이게 그러니까 좀 말이 갑자기 꼬이는데 의대 정원 이렇게 증액과 관련해 이거 증원과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이게 예전에 사법시험 같은 경우도요. 예전에 300명을 선출을 하다가 아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300명 되실 때 아마 되셨을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게 1000명을 하자고 했었어요. 근데 바로 1000명을 가지 않고 300명에서 500명, 700명, 900명, 1000명대로 갔었거든요. 이게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 2,000명씩 5년간 10,000명을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목표를 10,000명으로 한다면 그걸 조금 시간을 더 늘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바로 2,000명 할 게 아니라 뭐 내년 같은 경우는 1,509명이 더 증원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 연도에 10%를 조금 더 증원을 시켜서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 형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의료계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 시간도 갖는 것이고 그런데 너무 급격하게 늘리니까 반발을 사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료계와의 정부가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예. 왜 그러냐면 대한변호사협회와는 달라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저나 서정욱 변호사님이나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려면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의무가입입니다. 회비를 내고 의무적으로 내야 되고 그런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무가입이 아니에요. 그냥 회비를 내는 회원만 거기 회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대한의사협회가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전공의 협의라든지 교수 협의라든지
저는 통일된 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좀 조금 이렇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어떤 대한민국 의료협회를 어떤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협회나 단체를 좀 법정화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야 정부도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지금은 누구랑 대화를 해야 될지 정부도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의료가 공공성이 확보가 되지 않고 사실상 전부 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해관계로 중심이 뭉쳐 있으니까 전공의의 이해관계와 개원의의 이해관계와 학교에 있는 대학 교수들의 이해관계와 의대생의 이해관계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공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료 시스템 만들어야 돼. 이거 논의하려면 하세월입니다. 일단 급한 거부터 대안을 놓고 처리해야 된다. 네.